대통령은 어떻게 풀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를 점거시킵니까? 의회 지도자를 불러서 타협을 하잖아요. 네? 이 겉으로는 싸워도 니네 지역구에서 뭘 해줄까?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국회가 여소야대였던 적이 한 번 얼마나 우리가요. 88년도 이 88년 2.12 선거 때부터 86년이구나. 88년도 우리 평민당이 생겼던 그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13대 지금까지 여소야대가 아니었던 적은 한 서너 번밖에 없어요. 두세 번밖에. 나머지 다 여소야대예요. 그때 민정당 때도 여소야대여서 이것들이 민자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소수당으로 힘드니까 김영삼 꼬셔가지고 공화당하고 합쳐서 민자당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대통령에게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돌파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런 식의 정치 변동을 꾀하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야당의 대표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대화하자. 당신이 만나서 부탁하면 협조하겠다. 근데 안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주면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만나주면 대화로 해결될 걸 안 만나주고, 심지어 자기 집권당에 한동훈도 꼴 보기 싫어서 대화를 안 한 놈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 마비 상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회의를 하나 만들려고 했대. 국회를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한 거예요. 부정선거론이 뭐냐? 지금 있는 22대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고, 그래서 180석 가까운 의석이 190석 가까운 의석이 다 야당 의석인 이유는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선거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108석인가 하는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도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가 해킹을 당했대요. 해킹 당할 수 있어요. 또 북한이나 해외 스파이들이, 중국도 끊임없이 스파이들이 해킹 시도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안 능력을 높여서 못 뚫고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설사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해킹 당했다고 쳐. 그래서 22대 국회의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부정선거라는 것은 첫 번째,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어요. 투표. 그러니까 우상호가 찍어야 되는데 우상호가 안 찍었는데 찍었다고 하든가. 근데 이건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전자투표를 해서 그 전자투표의 시스템이 중앙선관위에 있다. 그러면 또 혹시 그러면 또 몰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렇게 엄청난 해커들이 서버를 갖고 들어가서 내가 한 선거 결과를 조작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서대문 선거 어디서 투표했어요? 여러분 집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접어갖고 집어넣었죠? 그거 딱 봉인했잖아, 봉인. 그래서 개표를 어디로 갔냐? 개표소 가져가서 우리 민주당의 개표 참관인, 국민의힘 개표 참관인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투표소를 용지를 깠잖아요. 그래서 그게 쫙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양쪽 개표 참관인이 쭉 본 다음에 이 결과 맞다고 사인했어요. 국민의힘의 당원이 와서 보고 사인했어요. 맞다고. 그렇게 투표소별로 전체 그걸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거 맞아요. 이거 김동완 후보가 더 맞네. 표가 맞네. 끝. 승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대문구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거예요. 투표와 개표가 전부 서대문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중앙선관위에 해킹하는 게 뭔 상관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투표와 개표는 여기서 이루어졌고 여기 있는 투표와 개표하면 표가 다 그냥 있는데, 아니 북한에 해킹을 하면 갑자기 내 투표함에 있던 내가 종이로 되어 있는 그 종이가 갑자기 김동완 이용호 표가 갑자기 김동완 표로 바뀌나? 해킹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뭐냐? 국회의원 선거를 안 해본 자들이 저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유튜버 거기 나와 있는 태극기 부대 이분들이
투개표 요원을 안 해봤나 봐요. 투개표 선거니. 부정선거를 했다고 조장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를 대신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일당 독재를 자기 혼자 독재해 먹겠다고 그랬다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헌법을 위반한 정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불랑케 한 거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입니다. 예? 대통령이 뽑아준 대통령이 있으면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 다툼이 있으면 어디서 해결해요? 법원에서. 근데 어제 태극기 부대가 법원을 점거해서 법원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입법부만 점거하려는 게 아니라 법원까지. 이건 뭐요?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도 이렇게는 안 살았어. 아니되옵니다 얘기하면 귀찮아도 시끄러 알았어 다 해주잖아. 그게 의회예요.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회고, 법을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그러면 딱 와서 법대로 하시옵소서. 짜증나지 왕이. 근데 그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금 작년 12월 3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윤석열 혼자 해먹으려고 의회고 법원이고 다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폭동만 벌인 겁니다.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의 적이에요. 민주주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 잡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살해시키고 살해 대상이고 이건요 무법천지 되죠. 그러면 뭐 우상호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네. 저도 거리를 나가죠. 제가 거리에서 유월항쟁을 하고 이한열 열사 같은 희생자가 앞에서 눈물로 울다가 국회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제 밖에서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의회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어느 당이 되든 그 사람을 견제하는 의회와 또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거 해결하는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법치주의는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화염병 던지고 안 싸워도 이 안에서 충분히 해결한다. 이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해보자. 누구 정책이 더 옳은지. 이거는 그냥 경쟁하면 돼요. 싸울 게 아니야. 그냥 말로만 싸우고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홍보를 하면 돼요. 근데 국회를 물리력으로 점거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법원을 점거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압하려고 한 자들과는 그건 싸워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위기가 같이 왔어요. 2010년, 17년에 박근혜는 제가 그때 탄핵했잖아요. 박근혜는 정해져 있는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계속 제기했어요. 난 억울하다. 나는 최순실한테 이용당한 거다. 내가 그거 시키지 않았다. 계속. 그렇지만 판사들은 당신이 같이 모의했고 당신이 시켜서 당신이 허락해서 최순실이 국가를 운영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탄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에 의해서 사법처리 당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시스템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소환 조사 받았고, 그 다음에 구속되었을 때 국민에게 사과했고 재판 받았고 감옥 살았어요. 나와서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고는 해. 그러나 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이 사법 시스템의 전체적인 과정을 정면으로